저는 13살 정지호입니다. 우리 집은 남들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발명가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이불이 접히고 화장실 물을 내리면 변기가 수고했어요 하고 말을 합니다. 처음엔 신기했지만 이제는 그저 일상이 되었죠. 지민이는 제 여동생인데 10살이에요. 저보다 3살 어리지만 머리는 훨씬 좋습니다. 수학 문제를 제가 고민할 때 지민이는 벌써 답을 알아냈을 테니까요. 하지만 행동력은 제가 앞서죠. 그래서 우린 완벽한 팀이랍니다. 오늘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아빠가 지하실에서 밤새 무언가를 만들다 나온 흔적이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충혈됐지만 얼굴엔 승리자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 또 뭔가 특별한 발명을 했나 봐요. 지호야, 지민아, 내가 드디어 해냈다. 아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땐 언제나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뭘 해내셨는데요, 아빠? 지민이가 책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비밀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알아둬. 지하실에 있는 새 장비, 절대 만지면 안 돼. 아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지하실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꽉 쥐었습니다. 아빠가 만지지 말라고 하면 저는 더 궁금해집니다. 평소보다 더 진지한 얼굴이었으니 분명 대단한 발명품임에 틀림없어요. 식탁에서 시리얼을 먹으며 지민이와 눈빛을 교환했죠. 지민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봐야 할 무언가라는 것을.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게 보내고 집에 일찍 들어와. 난 잠깐 연구소에 다녀올게. 아빠는 서둘러 나가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부엌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아빠의 비상 열쇠가 있었습니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죠. 오빠, 우리 정말 들어가 볼 거야? 지민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가 이렇게 진지했던 적이 없잖아. 난 꼭 보고 싶어. 제 마음은 이미 굳혔어요. 호기심이 제 발걸음을 지하실로 이끌었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자 푸른빛이 새어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느껴지는 이상한 진동.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오존 냄새. 이건 분명 평범한 발명품이 아니었습니다. 지민이는 제 셔츠 끝자락을 꽉 잡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투명한 유리관으로 된 원통형 장치. 그 안에는 푸른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장치 위에는 시공간 이동 타임캡슐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같았어요. 지민이의 눈이 크게 빛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대체 뭐지? 저는 경이로움에 가득 차 타임캡슐 주위를 돌며 물었습니다. 조종석에는 여러 버튼과 레버, 그리고 작은 스크린이 있었어요. 지민이는 이미 그 앞에 서서 버튼 위에 적힌 글자들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건 정말 시간을 이동할 수 있는 기계 같아. 이 숫자들은 연도를 나타내는 것 같고 이건 좌표. 지민이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죠. 그 똑똑한 머리로 벌써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감탄하며 조종석에 반짝이는 버튼들을 바라봤어요.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빨간색 큰 버튼은 특히 더 눌러보고 싶었죠. 영화에서 항상 그런 버튼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지민아, 우리 한 번만 살짝 켜볼까? 아빠 오시기 전에 다시 끄면 되잖아. 제 제안에 지민이는 망설였습니다. 아빠가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위험할 수도 있어. 지민이의 말은 언제나 현명했지만 이번엔 제 호기심이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그냥 켜기만 할 거야. 아무 버튼도 안 누를게. 제 말에 지민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원 버튼으로 보이는 초록색 스위치를 올리자 캡슐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푸른 빛이 더 강하게 소용돌이치고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기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귀가 아플 정도로 날카로워졌어요. 오빠, 이거 이상해. 끄자.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스위치를 다시 내리려 했지만 너무 뜨거워서 손이 닿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팔꿈치가 실수로 빨간 버튼을 건드렸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그리고 눈부신 빛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지민아, 내 손 잡아. 저는 본능적으로 동생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지민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순간 우리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마치 우주에 떠있는 듯한 무중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변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빛의 선으로 변하고 귀에는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이 울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조여들고 온몸이 압축되는 듯한 고통. 오빠, 무서워. 지민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민이의 손을 더 꽉 잡을 뿐이었죠.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떨어졌어요. 단단한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지하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눈부신 태양빛, 높이 솟은 빌딩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상한 물체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와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사람들은 투명한 옷을 입고 공중에 떠 있는 작은 기계 위에 서서 이동했습니다. 하늘에는 여러 층의 도로가 있었고, 차들은 날아다녔어요. 거리의 나무들은 파란색 꽃을 피웠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죠. 지민이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모든 것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투명한 판을 주었어요. 그것은 마치 태블릿 같았지만 공기처럼 가벼웠습니다. 오빠, 여기 날짜가 써 있어.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2100년 5월 4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80년이나 미래로 온 거였어요. 지호, 이건 내 실수야. 지민이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난 그냥 보기만 하자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지? 지민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호기심과 충동 때문에 우리는 이 낯선 세계에 갇혀버렸어요.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지금은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자. 아빠가 시간 이동 기계를 만들었다면 여기에도 돌아갈 방법이 있을 거야. 아빠를 찾아보자. 제 말에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 로봇들이 청소를 하거나 물건을 나르고 있었어요. 가끔 보이는 사람들도 대부분 투명한 안경을 쓰고 허공을 향해 손짓을 하며 걸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죠. 용기를 내어 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정 박사라는 분을 알고 계신가요? 시간 여행 연구를 하시는. 노인은 깜짝 놀라더니 우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 박사의 자녀들, 너희가 그 아이들이란 말이냐?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심해라. 너희를 찾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서둘러 떠났습니다. 갑자기 우리 주변의 공기가 차가워진 느낌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눈은 기계처럼 빛났고 움직임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신원 확인. 그중 한 명이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에 든 장치를 우리 얼굴에 비추자 화면에 우리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정지호, 정지민, 정 박사의 자녀들. 미등록 시간 이동 감지됨. 즉시 본부로 이동하십시오. 지민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이 낯선 세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빠에 대해 알고 있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민이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일단 따라가 보자. 기회를 봐서 도망치자. 지민이는 무서워하면서도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 제복의 사람들에게 이끌려 거대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시공간 안전부라는 이름이 건물 정면에 빛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0층 이상을 올라갔을 때 저는 이 세계의 비밀이 곧 드러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시공간 안전부 건물은 내부가 더 놀라웠습니다. 천장에는 우주의 별들이 실제처럼 빛나고 있었고 벽은 투명해서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우리를 데려온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저는 지민이의 손을 꼭 잡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탈출구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마침내 거대한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들을 들여보내고 나가보게. 그 목소리, 아빠였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나이든 느낌, 지친 느낌이었어요. 방에 들어서자 창가에 서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는 그 얼굴은 분명 아빠였지만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무감정했어요. 아빠. 지민이가 기쁨에 차서 달려갔지만 미래의 아빠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맞아. 나는 너희 아버지지. 80년 후의 모습이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어요. 아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타임캡슐이 작동해서 제가 말을 꺼내자 아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타임캡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모두 파괴됐지.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갇힌 거예요? 2100년에 아빠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부터 말하마. 내가 시공간 이동 기술을 발명한 후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바꾸려 했다. 역사의 흐름을 뒤틀고 자연의 법칙을 어긴 결과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류는 거의 멸망할 뻔했다. 시간의 균열, 평행 세계의 충돌. 그래서 모든 타임캡슐은 파괴되었고 시간 여행은 가장 심각한 범죄가 되었다. 방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우리는 그냥 호기심에 그저 장난이었어요. 알고 있다. 아빠의 목소리에 작은 감정이 스며들었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야 한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북부구역에서 시간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잠깐 보더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지민이에게 속삭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빠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지민이는 생각에 잠긴 채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오빠, 여기 뭔가 있어.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열자 화면이 밝아졌어요. 비밀번호가 필요해.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빠의 비밀번호라면? 지민아, 우리 생일 숫자 입력해봐. 지민이가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습니다. 거기엔 아빠의 연구자료가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에너지 소스 마이너스 비상용이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민이가 클릭하자 타임캡슐 도면과 좌표가 나타났어요. 이거야. 제 목소리가 흥분으로 높아졌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어. 아빠가 비상용 타임캡슐을 남겨둔 거야.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빠가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로, 아니면 슬픔, 너희를 위한 방을 준비했다. 따라오거라. 아빠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따라갔어요. 마음속으로는 발견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방은 넓고 쾌적했지만 창문은 없었습니다.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는 우리에게 음식과 옷을 주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폭발했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우리 그냥 장난쳤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야? 아빠는 왜 우릴 도와주지 않아? 지민이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자책해봤자 소용없어.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자. 제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변한 거지? 우리 아빠는 항상 웃고 장난치고 우리를 사랑했잖아.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나 봐.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빠의 노트북에서 본 자료에 따르면 시간 여행 때문에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났대. 아마 그 책임감 때문에 아빠가 변한 것 같아.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방 구석에서 작은 빛이 반짝였습니다. 지민이가 다가가 보니 작은 구체 같은 것이었어요. 이게 뭐지? 지민이가 손으로 만지자 구체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홀로그램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AI 루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드러운 여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이와 저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기회였어요. 루비, 너는 이 건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네, 제한적이지만 가능합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루비가 대답했습니다. 지민이는 똑똑했어요. 정 박사의 비밀 연구실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 루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정보는 최고 보안 등급입니다. 하지만 정 박사의 자녀분들이시죠? DNA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민이가 루비에게 손을 대자 스캔이 이루어졌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지하 33층. 연구실 코드 774B. 저는 흥분했습니다. 루비, 그곳에 가는 방법은? 이 방은 감시 중입니다. 하지만 20분 후 교대 시간에 5분간 감시 시스템이 재부팅됩니다. 그때 탈출하세요. 루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는 20분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그동안 지민이는 루비를 통해 건물 구조도를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되자 문이 살짝 열렸어요. 오빠, 가자.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루비의 빛이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곳은 훨씬 더 낡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공간인 듯 했어요. 연구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그곳엔 아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출입금지 표시가 빛나고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제가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항상 우리한테 하던 말 있잖아. 호기심은 지식의 시작이다. 저도 함께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실은 우리 집 지하실을 큰 규모로 확장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의 오래된 장비들, 그리고 벽에 붙은 수많은 도면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 중앙에 있는 타임캡슐이었어요. 우리가 탔던 것과 비슷했지만 더 발전된 형태였습니다. 표면은 약간 낡았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푸른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찾았다. 저는 기쁨에 차서 타임캡슐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오빠, 너무 쉽게 들어온 것 같아. 함정이 있을지도 몰라. 지민이의 말에 저도 경계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루비가 공중에 떠올라 말했습니다. 타임캡슐을 작동시키려면 특별한 에너지 소스가 필요합니다. 박사님의 노트에 따르면 저 금고 안에 있을 거예요. 저는 금고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지문 인식 장치가 있었어요. 제 엄지를 대자 놀랍게도 금고가 열렸습니다. 아마 아빠의 DNA를 공유하고 있어서 인식된 것 같았죠. 금고 안에는 작은 크리스탈이 있었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지만 내부에서는 푸른 에너지가 소용돌이 쳤어요. 이게 에너지 소스구나. 조심스럽게 크리스탈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자 따뜻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경고, 미승인 접근 감지, 경고. 붉은 빛이 연구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민이가 소리쳤어요. 서둘러 크리스탈을 타임캡슐에 넣어. 타임캡슐로 달려가 조종석을 열었습니다. 그때 지민이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외쳤어요. 오빠, 좌표를 입력해야 해. 현재 좌표는 2100년 5월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2025년 5월이야. 저는 허둥지둥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손이 떨려 실수할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크리스탈을 삽입구에 넣자 타임캡슐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빛이 점점 강해졌어요. 발사 준비 완료. 10초 카운트다운 시작. 타임캡슐의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그때 문이 폭발하며 열렸어요. 검은 제복의 경비원들과 로봇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지. 움직이지 마라. 10, 9, 8. 타임캡슐은 계속 카운트다운했습니다. 지민아, 빨리. 제가 타임캡슐로 지민이를 밀어넣었어요. 로봇 경찰이 레이저 빔을 발사했습니다. 지민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다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절망적인 외침이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5, 4, 3.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부상당한 지민이를 안고 타임캡슐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출입구가 너무 좁았습니다. 둘 다 들어갈 시간이 없었어요. 순간적인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2, 1. 지민아, 먼저 가. 저는 지민이를 타임캡슐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출입구가 닫히기 시작했어요. 오빠 안 돼. 지민이의 비명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지민이를 바라봤어요. 동생을 지키는 것이 형의 의무니까요. 눈부신 빛이 번쩍이더니 타임캡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봇 경찰들에게 포위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지민이는 안전할 테니까요. 포획 완료. 정지호 체포. 로봇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체념하고 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동생은 무사할 거라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제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로봇 경찰들은 저를 좁은 방으로 끌고 갔어요. 벽에는 강력한 에너지 장벽이 형성되어 있었고 문은 없었습니다. 완벽한 감옥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 보니 지민이가 걱정되었습니다. 타임캡슐은 제대로 작동했을까? 지민이의 부상은 어떨까? 혼자서 돌아갔다면 지금쯤 아마 많이 무서울 거예요. 뭐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미래의 아빠에게 지민이는 잘 도착했는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에너지 장벽이 흔들리더니 미래의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차갑고 무감정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지호.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민이를 위해 희생했구나. 지민이는요? 잘 도착했나요?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임캡슐의 신호가 잡혔다. 하지만 완벽하게 작동했는지는 알 수 없어. 제발 돌아갈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민이 혼자 두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아빠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은 내 아들이 맞구나. 그 용기, 그 희생정신, 수십 년간 내가 잊고 살았던 것들이야. 그리고 아빠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해 미안하다. 내 실수로 세상이 망가졌고 그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겼어. 특히 너희에게. 아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널 보내주마.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떡해요? 타임캡슐은 지민이가 타고 갔는데 또 하나 있어. 아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비상용이지. 하지만 위험해. 성공 확률은 50%도 안 돼.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해야 해요. 지민이를 혼자 둘 수 없어요. 아빠의 눈에서 자랑스러움이 빛났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어요. 에너지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와. 서둘러야 해. 우리는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빠는 보안 카메라를 피해 움직였어요.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벽에 손을 대자 비밀문이 열렸어요. 여기서 기다려. 아빠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장치를 들고 나왔어요. 손목시계처럼 생겼지만 더 복잡했습니다. 개인용 타임 디바이스야. 원래는 연구용이었지만 너를 위해 프로그래밍했어. 저는 그 장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2025년 5월 4일로 설정돼. 그리고 아빠의 말이 멈췄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왔어. 아빠의 목소리가 긴박해졌습니다. 시간이 없다. 빨리. 장치를 손목에 채우고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방문이 열리고 검은 제복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우두머리가 소리쳤어요. 정 박사, 배신자로군요. 아빠는 저를 뒤로 밀며 그들 앞에 섰습니다. 내 아이들이야. 내가 책임질 테니 물러나. 총기가 들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어요. 아빠. 미래의 아빠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어요. 지호야, 내 진짜 모습을 기억해다오.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 순간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몸이 공중에 떠오르는 느낌, 그리고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감각. 마지막 순간 아빠의 미소가 제 기억에 깊이 박혔습니다. 세차게 땅에 떨어지며 고통이 몸을 관통했습니다. 눈을 뜨자 낯익은 천장이 보였어요. 우리 집 지하실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폈어요. 타임캡슐은 사라지고 없었고 평소의 아빠 작업실 모습이었습니다. 지민아. 저는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지난 걸까? 지민이는 제대로 돌아왔을까?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서 경험한 일들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거실에 들어서자 아빠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요. 아빠.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빠가 번쩍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지호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아빠가 달려와 저를 꽉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어요. 평소와 같은 아빠였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하실 정리하다가 캡슐이 사라진 걸 보고 심장 멎는 줄 알았다.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이는 1시간 전에 돌아왔는데 너는 안 보이고 정말 걱정했단다. 저는 아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더 깊은 지혜와 슬픔을 간직한 듯 했습니다. 미래의 아빠와 현재의 아빠가 섞인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지민이는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방에서 쉬고 있어. 다리를 다쳤더구나. 이미 치료했으니 걱정 마. 아빠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민이는 무사히 돌아왔고 저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험은 무사히 끝난 걸까요? 아빠가 제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호야, 방금 내가 한 일,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그건 완성된 발명품이 아니었어. 너무 위험한 물건이었는데. 그러더니 아빠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 그 설계도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됐단다. 시간에 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마치 미래의 내가 내게 말을 걸어온 것 같아. 저는 놀라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미래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걸까요? 지호야, 너와 지민이는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어떤 발명품보다, 어떤 성공보다 더 중요해. 아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약속할게.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될게. 저는 말없이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빠의 따뜻함, 그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미래에서도 아빠는 결국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민이와 함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민이는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오빠, 정말 다행이야. 타임캡슐에서 내렸을 때 오빠가 없어서 너무 무서웠어.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하지만 결국 돌아왔잖아.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험은 우리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우리는 미래를 보았고 과거로 돌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인생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지민이가 잠들고 나서 저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서 작은 빛이 반짝였어요. 놀라서 다가가 보니 그것은 루비였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걸까요? 타임캡슐 작동. 대기 중입니다. 루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닌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는 특별한 유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미래가 오든 우리는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창밖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의 문 너머에서 미래의 아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 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게요. 별빛이 깜빡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린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문하니까요.